백두산이 심상치 않다. 갖가지 지각 변동의 이상한 징후들. 천년 전 화산 폭발의 그림자가 드리운다. 백두산은 안전한가? 자연 지진에서 인공 지진까지 최근 들어 더욱 빈번해진 백두산 주변의 위험 요인들. 살아있는 화산 백두산에 천년 전 불의 재앙이 다시 올 것인지. 전문가들은 백두산 화산 대폭발 예상 시나리오를 내놓고 있다. 천년 전에 분화된 그런 양상으로 분화될 가능성이 있고, 백두산은 화산 마그마가 확인된 그런 화산이거든요. We would consider this a potentially active volcano. There's every expectation that it will erupt again in the future. 민족의 영산 백두산. 사람들은 이 아름다운 영산을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화산이라고 부른다. 한반도에서 가장 높은 산 백두산. 해발 2,750m의 위용을 자랑한다. 백두산은 천지를 중심으로 중국과 북한에 인접해 있는 산이다. 산 정상부에 무려 14.4km 둘레의 아름다운 호수. 천지는 한 폭의 그림 같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백두산을 한반도에서 가장 위협적인 화산이라고 부를까? 윤성여 교수는 그 이유를 찾기 위해 백두산 연구에 빠진 지 25년째다. 천지가 아주 청명하게 보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화산호 천지. 눈길 머무는 곳마다 절경이다. 천지는 무려 16개의 크고 작은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는데 그중 최고 봉우리는 장군봉. 호반일 때는 깎아세운 듯한 절벽이 감싸고 있다. 이런 지형지세는 백두산의 탄생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백두산의 산정부에는 백색 내지는 황색, 주로 백색의 부석층들이 산 정상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머리가 희다 백두산이라는 이름이 유래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백두산의 부속층은 화산재가 쌓여서 생긴 지질층으로 73m까지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백만 년 동안 지진 활동과 화산 활동을 해온 백두산의 마지막 분화 기록은 1903년. 이제 화산 분화는 끝난 것일까? 백두산이 앞으로 폭발적으로 분화를 했을 때 그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인가는 섣불리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잠든 듯 평화롭기만 한 백두산. 세계의 화산학자들은 천년 전 백두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에 주목한다. 2,750m 높이의 웅장한 산체와 푸른 칼데라호. 지금 우리가 보는 백두산 모습은 천년 전에 이루어졌다. 946년 분화는 대폭발이었다. 점성이 강하고 가스가 많이 녹아있는 용암이 폭발적으로 분출해 산 정상 부분을 날려버릴 정도였다. 천년 전에 분화된 후 풍화와 침식작용을 거듭하면서 지금의 구비구비 협곡을 만들었다. 백두산 남쪽 중국 지린성 부근, 북한 양강도 해산시에서 15km 떨어진 곳. 해발 2,000m 고지대에 또 다른 화산 분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주상절리다. 망초나 협곡은 다양한 주상절리의 화산암층이 겹겹이 쌓여 절벽을 이루고 있다. 주상절리의 단면도 오각형, 육각형, 다양한 형태를 연출한다. 분화 당시 나온 용암이 흐르는 속도와 방향에 따라 마치 조각품처럼 된 것이다. 용암이 수평으로 흐를 때 공기의 냉각 수축에 의해서 수직으로 주상절리가 생기고, 그와 동시에 그 뒤따라 나온 현무암이 그 위를 덮으면서 방향이 다른 방향으로 휘어져서 수직에서 수평으로 넘어가는 그런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주상절리는 백두산의 암맥을 이루고
백두산 중 산간지대에는 제주도의 오름과 같은 소화산체가 많다. 소화산체는 화산 분화가 일어날 당시 화쇄류 부스러기들이 쌓여 형성된 작은 화산체들로 외륜산 근처에 무려 500여 개에 이른다. 동북아에서 가장 넓은 현무암 용암대지 또한 화산 분화가 만든 지형. 백두산에서 50km 떨어진 송강진에 형성된 용암대지는 동서 길이가 200km, 제주도의 10배에 이른다. 상층에 현무암 주상절리가 보이지만은 그 아래쪽에 자갈층들이 보이는데 저거는 과거에 이 장소에 하천이 흐르든지 그런 장소 위에 약간의 고토양이 있고 그 위를 현무암이 덮어서 윗부분이 평평한 그런 용암대지를 만드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백두산 정상 바로 아래에 위치한 흑석화 계곡으로 향하는 윤 교수. 백두산 지질 구조를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단서. 부석층이 노출된 땅의 단면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부석들은 아주 미세한 기공들을 가지고 있으며 아주 가볍습니다. 백두산 부석층은 천년 전 백두산 화산 분화의 규모와 분출물의 성질을 밝히는 데 하나의 블랙박스다. 흑석화 계곡 깊숙이 들어갈수록 화산 분화에 대한 소문 정보들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부석층이다. 부석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 기공이 많다는 것은 용암에 화산가스가 있었다는 증거다. 백두산 화산 폭발, 그 천년의 비밀을 찾아가는 길. 천지로부터 60km 떨어진 곳. 또 하나의 화산 분화의 흔적을 만난다. 화쇄류 퇴적층이다. 화쇄류란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과 기존의 암석이 부서지면서 화산가스와 한 덩어리가 된 것을 말한다. 화산 폭발 시 이 뜨거운 물질이 시속 130km 이상으로 주변을 덮쳐 퇴적층을 만들었다. 윤 교수의 발길이 머문 곳은 백두산 화산 화구에서 서쪽 측벽 쪽이다. 계곡 절벽에서 나타난 천년 전에 분화한 조면암질 화쇄류 퇴적층이 나타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백두산 북파 쪽은 숲이 우거진 산림지대, 화쇄류 퇴적층이 만든 대협곡들이 많다. 부석림 계곡을 비롯해 금강대협곡, 흑석화 계곡이 대표적인 대협곡이다. 당시 산림을 뒤덮은 화산 폭발의 위력은 도대체 어느 정도였을까? 불덩이 같은 분출물들은 산을 초토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화산 폭발은 숲의 생명을 앗아갔다. 나무 둥치들이 매몰되어 수추로 변해버린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탄화목들이 그 증거다. 뜨거운 화쇄류, 즉 온도가 700도에서 500도씨 정도 되는 고온의 화쇄류가 측방으로 이동하면서 그 압력에 의해서 넘어진 나무 둥치들이 이 화산재 그다음 부석과 함께 매몰되어서 탄화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중국 측 과학자들이 연대 측정을 해보니까 맨 마지막 껍질 있는 부분의 연대가 946년으로 나왔습니다. 백두산의 상징 천지. 화구가 안쪽으로 무너져 생긴 자리에 지하수와 빗물이 고인 호수다. 지름 4km의 이 대형 칼데라호는 천년 전 백두산 대분화의 가장 큰 흔적이다. 당시 산 정상에서 불기둥이 25km까지 치솟았고 한반도 전체를 45cm 두께로 뒤덮을 수 있는 분출물이 쏟아져 나왔다. 일본에까지 백두산 화산 폭발음이 느껴질 정도였다. 조선시대 효종실록에는 빛을 가려 소와 말을 분별할 수 없을 정도라고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백두산에서 500km쯤 떨어져 있는 현재의 개성 지역에서 백두산의 폭발음을 들었고, 또 백두산에서 1200km쯤 떨어져 있는 일본 교토와 나라 지역에서 그런 굉장한 폭발음을 듣고 한 내용들로 유추해 볼 때
백두산에서 큰 규모의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00년 전 백두산 폭발은 뜨거운 용암 덩어리가 떨어져 험준한 산세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구름 기둥이 품은 화산재가 바람의 방향에 따라 수천 킬로미터까지 확산되었다. 천년 전 백두산 화산재의 흔적을 찾아간 곳은 일본 동북부. 화산학자 마치다 교수는 30년째 화산재 연구를 하고 있다. この十和田カルデラの新しい噴出物ね、それをずっと東北地方まで追いかけていったところ、それにすぐ上に重なってですね、十和田ではない火山灰が見つかった。 백두산과 같이 화산 분화로 생긴 호수 도와다 호수. 915년 도와다 화산이 분출해 산정 부분이 움푹 파여 생긴 둘레 46km의 대형 칼데라호다. 도와다 화산의 화산재를 찾던 마치다 교수는 이상한 토층을 발견했다. それが大体今いるところよりもですね、北側の方、北海道の方にですね、どこでも分布するんですね。でしかもこの地元の十和田の火山灰とは随分違うですね。一体どこから来たんだろうというのは話の始めです。 정체불명의 화산재가 어디서 날아왔을까? 마치다 교수는 추적하기 시작했다. 홋카이도 전역에서 발견한 백색 지층의 화산재. 특히 아오모리현 무스만 해변에 겹겹이 쌓인 여러 지층 사이에 숨어 있다. 언뜻 비슷해 보이는 두 개의 하얀 지층은 감촉, 빛깔도 사실 다른 것이었다. これは十和田のかなり古い、多分6000年ぐらい前の軽石です。よく見るとこんな風にかなり粘土質でね、細かくてですね、色がついている。でそういう地層とその下のですね、白っぽいややザラザラしたその間にまあ1センチから2センチぐらいの土がある。ね、そういうふうに分かります。でこういうのを持って帰って実験室で持って調べてみると、まるでこれとこれとは違う素性を持っている。 대륙에서 날아온 화산재였다. 1981년 마치다 교수는 백두산에서 날아온 화산재를 규명했다. 닮은 두 화산재를 실제 백두산에서 가져온 부석과 성분 비교를 해보았다. 그 수상한 화산재는 일본 화산재와 달리 백두산 부석처럼 알칼리 성분이 유독히 많았다. 백두산에서 날아온 재다. 화산 폭발의 피해 범위는 바람의 방향이 좌우한다. 백두산 화산재는 제트기류를 타고 일본 열도까지 이동했다. 제트기류는 우리가 사는 대륙권 밖의 성층권에서 나타나고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기류다. 強い西風に飛ばされて、こっちに広がってきた。だんだん離れるに従って南北の幅が広くなってきます。で今はね、主な分布は、この北日本、つまり東北地方の北部から北海道だけども、つい最近見つけたのはね、福井県の水月湖っていうあそこでね、ほんのわずか見つかったんですよ。でだからね、もっと広く分布するかもしれない。 천년 전 일본 열도까지 영향을 미친 백두산 화산 폭발은 세계의 화산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세계의 화산 1,300여 개 중 활화산은 518개. 대부분 불레고리 화산지대에 몰려있고 화산의 95%가 지각을 덮고 있는 판해 경계에서 생성된다. 판해 경계에서는 한 지각판이 다른 지각판과 충돌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생긴 마그마가 압력이 낮은 지표면으로 분출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보는 화산이다. 폭발력은 마그마가 분출하면서 방출하는 가스의 양에 따라 다르다. 마치 샴페인 뚜껑을 열 때 생기는 현상과 같다.
하지만 세 개의 화산 형태가 다 같지는 않다. 일본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깔려서 생기는 화산, 멘틀 심부 열점에서 올라온 마그마가 분출하는 열점 화산, 멘틀이 지각판은 이동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화산섬이 나란히 열을 짓는다. 아름다운 하와이 제도는 이렇게 탄생했다. 지각판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 벌어지는 곳에서 생기는 화산도 있다. 벌어진 곳이 골짜기 같은 모양이라 열곡이라 부르고 그 사이로 마그마가 분출해서 만들어진 화산. 아이슬란드가 대표적인 예다. 그럼 백두산은 어떤 화산에 속할까? 백두산 화산은 제4의 유형. 화산의 정체가 다 밝혀지지 않은 유형에 속한다. 백두산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에서 속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타입의 그러한 화산입니다. 그 백두산만 그런 타입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전 지구촌에 그러한 화산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는데 백두산이 가장 그 중에 화산들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 선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두산 연구를 통해서 학자들은 나머지 이 화산들의 정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거고요. 화산 폭발 지수는 분출물 양으로 나타내는 화산 규모다. 2010년 항공 대란을 일으킨 아이슬란드 화산과 300명의 사상자를 낸 인도네시아 머라피 화산은 폭발 지수 4. 전 세계 기후 변화를 일으킨 1815년 탐보라 화산은 1000배 더 큰 지수 7. 백두산은 이보다 더 클지 모른다.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에 비해서 백두산에서 나온 분출물의 양이 약 1.5배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인류 역사상 기원 후에 가장 큰 폭발력을 기록한 화산이 백두산이다. 불의 고리 지대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탐보라 화산의 기록적인 폭발 이후에도 빈번하게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활동성이 큰 화산, 머라피 화산. 분화가 일어난 후 머라피 화산 인근 강은 초토화되었고 6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 (2010년 10월에) 일어난 머라피 화산 분화는 불기둥이 12km까지 치솟았고 폭발지수 4 수준으로 지난 100년 동안 머라피 화산 폭발 중 가장 규모가 큰 규모였다. 강력한 화쇄류가 5,000m까지 치솟아 강과 마을을 덮쳤다. 무려 300여 명의 사상자와 6억 원의 환경자원 피해를 입힌 화산 폭발. 폐허가 된 마을, 생존한 주민들은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가 없다. biasanya. Tetapi 2010 meletupnya paling besar, Bibkes ya. Karena sangat berbahaya, semua warga di sini semua lari turun ke bawah. Terus sampai pengungsian 10 hari kemudian meletup lagi. Nah, meletup lagi, kami pulang udah rata, jadi ini pohon-pohon tubuh baru. Terus ini ada warga yang kreatif mengumpulin sisa-sisa erupsi ya, ada jam erupsi, ada 한바탕 불의 재앙이 휩쓸고 간 오빡강. 물길은 사라지고 강변은 정적만 남아있다. 머라피 화산 폭발 당시 직격탄을 맞은 족자카르타 지역은 관광산업에 8억 3천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 마을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다. 이 마을에서만 30여 명이 숨졌고 2만 9천 명이 긴급 대피했을 정도로 말 그대로 불의 재앙이었다. 그 엄청난 재앙 앞에서 살아남았지만 피해자 타오픽 씨의 아픔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다. Manjat pohon kecil, sekiranya segini ya Bu, itu kebakar dari bawah patah. Pas patahnya itu terjunnya atau lompatnya itu pas ke selokan udah lewat lavanya itu.
sampai pagi itu yang ngambil relawan itu Kopassus sama PKPU ya. Itu baru keambil habis subuh. Yang segede ini baru kali ini. Seumur hidup saya baru kali ini. 타오픽 씨는 한창 일할 나이 26살. 화산 분화 당시 화상을 입고 합병증까지 얻어 투병 중이다. 생업이 곤란해지자 가족까지 떠난 상태다. Ini bisa di Kulitnya susah berkembang, ini kan keras, tubuhnya kan keras. Tanaman kulit dadona itu, ini tubuhnya kan keras-keras ini. Nggak lentur kayak orang. nggak bisa lentur. 인도네시아에는 활화산이 머라피 화산, 브로모 화산, 시나붕 화산을 포함해 127개. 곳곳에서 화산 분화 장면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이곳 럼바타 섬에도 분화 중인 화산이 3곳. 레오톨로 화산은 지금도 분화가 진행 중인 화산이다. (2012년 1월) 분화 후 날마다 화산가스를 내뿜고 있는 레오톨로 화산. 화산 감시 관측소에서 예의주시하는 화산 중에 하나다. 화산 관측 센서를 산에서 1.6km 떨어진 곳에 설치해 원격으로 감시가 가능하다. Terus sekarang bagaimana kondisi yang ini? Kondisinya sekarang normal, statusnya aktif normal. Ya. Mungkin kira-kira kapan bisa meletus? Kira-kira. Kalau diperkirakan nggak bisa prediksi. Ya. 화산 분화 전조 증상으로 반드시 체크하는 요소는 지진과 온천수의 온도 변화다. Gejala-gejala yang meletus itu terjadi peningkatan kegempaan. Dilihat dari peningkatan kegempaan dan dilihat dari suhu kawah sama suhu air panas. 레오톨로 분화로 가장 피해가 큰 마을, 인구 440여 명이 사는 라마월로 마을이다. 남자들은 고기잡이를 나가고 아낙들은 수공예를 하며 사는 소박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동네지만 이 마을 사람들은 레오톨로 분화로 인해 항상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다. Di saat itu rasa hati takut, gemetar karena rasanya mau hilang, mau mati. Akhirnya dengan tiba-tiba lari semua. Desa sini kosong, semua pada sepi. Di saat itu karena kepanasan, daun-daun semua pada gugur. Laharnya naik, akhirnya bau belirang sampai di desa sini. Semua pada panik dan takut. Air belirangnya itu dia mengalir, meluap sampai di yang mau masuk kampung itu. Hatinya rasa takut karena melihat situasi di gunung itu. 이런 공포가 한반도에서 재현될 가능성 때문에 백두산에 주목하는 것이다. 눈 덮인 백두산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백두산, 그 천년의 비밀을 품고 있는 아름다운 자태. 백두산 아래 숨겨진 재앙이 있는 것은 아닐까. 화산을 일으키는 것은 마그마거든요. 땅속에 있는 마그마고 마그마가 존재하기 때문에 화산 활동이 있는 거고요. 마그마가 거꾸로 없다면 화산 활동도 없습니다. 따라서 백두산은 화산 마그마가 확인된 그런 화산이거든요. 산 밑에 적어도 9에서 10km 밑에 엄청난 양의 그 마그마가 존재합니다. 백두산은 살아있는 화산이다. 1000년 전 백두산 화산 폭발. 백두산은 10세기 이전에도 100년 주기로 폭발한 이력을 갖고 있다. 다시 1000년 전 폭발이 재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백두산 천지의 20억 톤의 물은 백두산 화산 대폭발의 커다란 변수다. 마그마와 물이 만났을 때 폭발력은 화산의 역사를 새로 쓸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1000도가 되는 마그마가 영상 6도의 차가운 물을 만나게 되면은 냉각 수축에 의해서 막대한 양의 부석을 형성하면서 폭발력을 키우게 됩니다. 고요히 잠든 듯 보이는 화산. 그러나 백두산은 위험한 활화산이다. 만약 백두산 화산 대폭발이 일어난다면 한반도에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다. 천년 전 동아시아를 뒤흔든 백두산 대폭발. 산체의 일부를 날려버릴 정도로 폭발은 강력했다. (800도가) 넘는 뜨거운 용암과 성층권을 뚫고 치솟은 화산재가 만든 불의 대재앙. 1000년에 한 번 정도는 백두산에서 큰 규모의 화산 분화가 있었다고 유출을 하기 때문에 The very biggest eruptions can have very big impacts. Mount Pektu is one of the biggest eruptions. The 946 AD eruption is one of the biggest that we know of. 비경과 고원 곳곳에 남아있는 천년 전 대분화의 흔적. 여전히 살아있는 화산인 백두산. 천년 전 악몽은 되살아나는가? 천년 전 격렬했던 화산 활동의 흔적을 품은 채 고요하기만 한 백두산. 하지만 화산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화산 중 한 곳으로 여전히 백두산을 주목하고 있다. 백두산이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징후들이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산 활동이 있게 되면은 이제 화산이 부풀어 오른다든지 화산 지진이 난다든지 혹은 가스가 올라온다든지 마그마로부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화산학자인 윤성효 교수가 백두산 북쪽의 지열지대를 찾았다. 벌써 25년째 백두산에 올 때마다 꼭 이곳에 들른다. 한겨울에도 달걀을 삶을 수 있을 정도로 높은 수온 때문이다. 화산 지역에서 이런 지열지대가 있다는 것은 지하에 마그마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런데 이곳의 온도 변화가 심상치 않다. 1991년도에 제가 측정했을 때 온도가 67도에서 69도였는데 직접 온천수의 수온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25년) 전보다 8도 이상 높아진 수치다. 꾸준히 상승세에 있던 백두산의 온천수 온도는 최근엔 83도까지 올랐다고 한다. 백두산의 화산 활동으로 대규모 지층이 내려앉으며 형성된 지하 삼림. 이곳 원시림에도 백두산이 살아있는 화산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있다. 2003년 눈에 띄게 늘어난 고사목지대. 유네스코의 조사 결과 병충해 피해는 없었다. 전문가들은 1년 전부터 찾았던 화산성 지진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여기 나무들이 말라 죽은 이유가 화산가스, 그 지하에서 마그마로부터 탈출된 화산가스에 의해서 그 질식사에서 죽은 고사목이 존재하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백두산을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는 사이에도 지하 깊숙한 곳에선 화산 활동이 의심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 지진국의 위성 관측 결과에 따르면 백두산의 지표면에도 걱정스러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천지 부근의 지표면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백두산의 서쪽과 북쪽 모두 부풀어 올랐다 가라앉기를 반복하는 상황. 이는 백두산의 지표면 아래 마그마가 살아있음을 의미한다. Most eruptions preceded by some kind of signal, whether that's increase in earthquakes, ground deformation, change in the kind of gases that are being emitted.
칼데라 바로 지하에서 밑에 마그마 방이 형성돼서 마그마 방으로부터 부피가 팽창함에 따라서 이게 올라갔다가 또 내려갔다 하는 그런 과정을 반복하다가 마그마의 힘이 충분해지면은 상승할 수 있는 부력이라든지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그 에너지가 축적이 되면은 그게 위로 상승하면서 화산 분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백두산 주변에서는 한때 화산성 지진이 급증하기도 했다. 화산성 지진의 횟수가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백두산 분화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기도 했다. 지금은 잠잠해진 상태지만 한 달 동안 250번이나 지진이 발생한 적도 있었다. 2002년 6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3년 반 동안 백두산에서 그 심각한 그런 화산 징후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긴장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한 백두산의 분화 조짐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곳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이다. 2011년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직접 나서 백두산 폭발을 경고하기도 했다. 2016년까지 백두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을 이주시키도록 지시했을 정도다. 서양의 화산학자들에게 백두산을 연구할 기회도 주어졌다. 2011년 북한 학자들의 초청으로 처음 백두산을 탐사한 오펜하이머 교수는 최근까지도 백두산의 화산 활동에 관한 국제적인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4년 전엔 북한 영토에 최초로 광대역 지진계 6대를 설치하기도 했다. One of the impressive things when I'm working in DPRK around Pektusan is just to see the deposits from the Millennium eruption, which cover the upper flanks of the volcano, and to quite considerable thicknesses as well. 백두산 정상에 산채를 날릴 정도로 강력했던 1000년 전 대폭발.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 A volcano like Pektusan is likely to have a rather complex plumbing system of where the magma is today, where there are bodies of frozen magma that never made it to the surface to erupt. And we can only use rather indirect methods to tell us where the magma is. 공동연구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천지 주변 60km 일대에 있는 마그마의 존재를 밝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1년간 백두산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파 자료를 수집해 백두산 지하의 암석 구조를 분석했다. It's a mixture of solid rock, it's a mixture of molten rock that's working its way around the solid rock. So it's more like a mushy kind of region, some solid, some liquid beneath. 북한과의 공동 연구 결과 천지로부터 20km 떨어진 지점에서 마그마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 천지 5에서 10km 아래 용융 상태의 마그마 지대가 있을 것으로 연구진은 예상하고 있다. 이번 연구엔 세로로 움직이며 속도가 빠른 P파와 가로로 움직이며 속도가 느린 S파의 특성을 활용했다. Different rocks, seismic waves travel at different speeds through different rocks. Okay, and what we're looking for is where there's a sharp increase in the velocity with depth, or a decrease. 모든 상태의 물질을 빠르게 통과하는 P파와 달리 액체를 통과하지 못하는 느린 S파. 이런 S파가 액체와 고체가 혼합된 마그마를 만나면 속도는 더 느려진다. 이렇게 속도가 느려진 구간들을 합쳐 백두산 지하에 있는 마그마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었다. We do think that there's areas of molten rock that extend quite wide beneath the volcano. Yeah. Exactly what the limits of that are,
we don't have a good number for that. Our study that we conducted with our DPRK colleagues gives us the first glimpse of where the magma extends beneath the DPRK side of the volcano. 의심되는 지역이 모두 마그마로 찼을 경우 서울시 면적의 2배 규모에 달한다. 마그마의 존재는 백두산이 분화할 수 있음을 알리는 중요한 지표다. 이 때문에 중국에서도 마그마의 존재를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됐다. 이미 복수의 마그마방이 존재하고 있음을 주장하는 연구 결과도 있다. 화산 폭발 지수 어느 급에 해당되는 화산 활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를 추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하의 마그마방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조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은 백두산. 지금 이 시간에도 천지 아래 마그마방에선 대규모 분화를 위한 에너지들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을지 모른다. 그런데 백두산을 자극하는 또 다른 복병이 있다. 인공 지진을 일으키는 북한의 핵실험이다. 핵실험도 이 자연지진과 마찬가지로 강력한 지진파를 만들어냅니다. 자연지진과 핵실험은 단지 순수한 지진이냐 폭발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지진파를 만들어낸다는 데는 동일합니다. 지난해 9월에도 중국 옌비엔시에선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 지진이 발생했다. 규모 5.0을 넘는 인공 지진은 북한 핵실험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에서 백두산까지는 불과 113km 거리.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더 강력한 인공 지진이 발생한다면 백두산의 마그마방은 어떻게 될까? 연구 결과 규모 7 이상의 인공 지진일 경우 120kPa 이상의 압력이 발생해 백두산의 마그마방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더 큰 핵실험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마그마방 내에 충분한 압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백두산의 화산 분화가 될 수 있다. 백두산에 1000년 전과 같은 대폭발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백두산이 폭발적으로 분화를 하게 되면은 근접 화산재, 그래서 분화구 주변에서는 용암이 흐를 수가 있고 화쇄류가 발생할 수가 있고 화산성 홍수도 발생할 수가 있고 화산가스에 의한 질식사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800도가 넘는 뜨거운 용암이 백두산을 덮칠 것이다. 그 순간 숲의 나무들은 단번에 수초로 변하고 만다. 백두산 주변 마을들이 초토화될 위험도 높다. 천지에서 30km 떨어진 북한 삼지연에만 3만 명 이상의 주민이 살고 있다. 진흙탕 홍수인 라하로도 문제다. 천지에 있는 20억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 막대한 양의 화산 분출물과 합쳐질 경우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화산 분화가 약 1000여 년 전에 10%만 난다 하더라도 북한에서는 거의 한 300만이 그 피해를 당할 겁니다. 화산재로 인한 피해는 더 심각하다. 북동풍이 불 경우 남한도 재앙을 피할 수 없는 상황. 강원도 지역의 농작물 피해는 물론 항공 대란이 예상된다. 화산재가 1cm만 지면에 쌓이게 되면 그 일대에 있는 농작물은 다 사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그 화산재가 오면은 사람들에게도 기관지의 어떤 피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를 사전에 할 필요가 있다. 이대로 백두산이 분화한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상황. 언제나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다. 해수비오 화산 폭발로 한순간에 사라진 도시.
폼페이의 교훈이 예사롭지 않다. 방제 선진국인 일본은 어떻게 재난에 대비하고 있을까? 화산 감시 활동을 담당하고 있는 기상청을 찾았다. 일본에 있는 110개의 활화산 중 50개가 24시간 감시 체계에 있다. 50の火山というのは、北から南まで、実はありますので、各々の地域に、火山監視警報センターというのを置いて、そこで監視しています。火山専用の地震計を、火山帯の中につけてるんですが、そうではない火山もあって、それは周辺に地震観測用の地震計が置いてあって、でそれが地震を捉えることがあって。 특히 37개 화산은 5단계 경계 레벨을 기준으로 집중 관리된다. 그중 한 곳인 가고시마 현의 사쿠라지마 화산을 찾았다. 1914년 대분화로 5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일본의 대표적인 활화산으로 30년 안에 또다시 대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위험한 화산을 가고시마 현에선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무엇보다 화산 분화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화산 상태를 감시하며 경계 수위를 조정하고 있다. 今日本の火山はレベルが5つに分かれます。でその中で桜島今レベル3という状態で、その今の桜島はレベル3で、2キロ県内は立ち入り禁止。 이곳 사람들이 사쿠라지마 화산 분화에 민감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こういう軽石が大正噴火の時に出てきた軽石ですよ。で軽石が降ると石大きいんであっという間に積もりますよ。2メーター3メーター。これは知ってますか？日本の神社の鳥居ですよ。でこの鳥居が上のところまで埋まってるわけです。だからこれの深さは2メーターぐらいありますよ。普通はもっと高いじゃないですか。そうですね。もっと高いところがあるんで、だけどこれはもうここまで埋まってるわけです。 100년 전 재앙은 너무나 가혹했다. 그날 오후 제작진은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 곳, 사쿠라지마 화산의 분화 시기를 예측하는 특별한 관측 시스템을 공개했다. 50m大きいぐらいに 235m 길이의 관측 갱도, 지진계를 포함해 다양한 관측 시설이 도입됐다. これが大事でですね、これが地面の爆発の前の地面の傾きとか伸び縮みを測る機械ですよ。これが水管傾斜計という機械ですよ。でどうやって測ってるかっていうと、こっちが火口ですよ。でここから4キロぐらい先に火口がありますよ。南だけの火口があります。で爆発が近づいてくると向こう側がこういうふうに隆起してくるわけですよ。だから地面はこういうふうに傾いてくるわけ。爆発が近づいてくると。それと地面の伸び縮みから言うと、爆発の前に来ると火山が膨れるのでこれが伸びるわけですよ。 수관 경사계의 높이 변화와 신축계의 길이 변화를 측정해 마그마가 부푸는 속도와 양을 계산해내는 방식이다. 사쿠라지마 화산 관측 갱도는 모두 3곳. 올해 완공된 이곳 관측 갱도 공사에만 우리 돈으로 약 71억 원이 투입됐다. それで向こうは固定してありますよ。で例えばこれが膨張すると、これが要するにこっちに動くじゃないですか。そうするとその動きをこの変異センサーで観測する。 현재 사쿠라지마 화산 분화의 예측 확률은 90%에 달한다. いきなり大規模噴火というのは起こるというのじゃなくて、ある程度予知、少なくとも36時間前には
大きな噴火が起きそうだというのは分かるような今仕組みになってます。 화산 지역 주민들의 상황은 어떨까? これは灰ですよ。灰。火山灰。噴火した時。そうそうそうそう。硫黄分が入っているので、特にこうして灰が降った後に雨が降るとなんか化学反応を起こすんじゃないですか。硫黄分でちょっとこうやけどをするとかな、そんな感じになりますよね。 화산의 움직임을 살피는 건 습관이 됐다. これで、行政からのいろんな行事とか、災害情報とかですね、そういうものをお知らせいただけるんです。 집안 곳곳에서 화산 폭발에 대비한 장비들이 눈에 띈다. これだけどご飯食べられるしよ。 어느새 재난이 일상이 된 상황. 제작진에게 더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하는데 まずヘルメットですね。噴石がこう降ってくるかもしれませんので、懐中電気ですね。これラジオがついてるんですよ。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화산인 백두산을 곁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もしそういうものが起きるとすれば、要するにどういう対策が、災害としてはどういう災害が起きて、要するにどういう対策が必要なのかということを考えておく必要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でむしろ要するにソウルに1センチの火山灰が降った時に韓国民は一体どうするのかということを要するに考え始め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そういう時期だということですね。 지난해 규모 7.3의 강진이 일본 구마모토현을 강타했다. 모두 3만여 채의 건물이 파손된 상황. 이후로도 반년 동안 4,000번이 넘는 여진이 계속됐다. (6개월) 뒤엔 아소산이 36년 만에 용암을 쏟아내며 폭발적인 분화를 일으켰다. 구마모토현의 지진이 분화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規模の大きな地震の場合、近くにかかる応力、近くにこう例えばこう圧縮の力であるとか、近くをこう引き伸ばす力であるとか、かなり広域のそういう応力の変化があるんですけども、応力のかかり方によって、その、マグマだまりの中の、にかかる圧力が変わってきますので、それによってまた発砲が促進されたり、逆に抑制されたりということは考えられます。 지각 변동으로 인한 각종 재난에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다. 한반도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경주의 작은 농촌 마을. 지난해 발생한 지진의 진앙지다. 갑작스런 지진에 마을 사람들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나도 지금 뭐 고속도로 차가 들어간 그래도 아 이것도 지진 아니냐. 그래 순간순간이 마음이 지금 자꾸 우리가 젊은 편인데 이만큼 불안한데. 하지만 역사 기록에 따르면 경주는 이전에도 지진 활동이 잦았던 곳이다. 이번 지진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건 소중한 문화유산들. 도시 전체가 문화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 이제 우리에게도 지각 변동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화산재해에 대해서 부산대학교 윤성 더디긴 하지만 학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백두산이 분화할 경우 남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화산재 피해 예측에 대한 관심이 높다. 아소산이든 백두산이든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화산이 터졌다 했을 때 5분에서 10분 사이에는 자 한반도에 영향이 없구나, 아니면 있다면 어디가 가장, 또는 어떤 우리는 산업이라든지 작물이라든지 사회경제적으로 어느 부분이 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구나, 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저희 그 시스템에서는 5분에서 10분 사이에 그 자료가 나오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북한 쪽 백두산의 지각에 구멍을 뚫는 국제적인 시추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제안이 받아들여져 시추에 성공한다면
분화 가능성이 큰 대형 화산의 마그마까지 구멍을 뚫은 첫 사례가 된다. 북한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또 그것은 뭐 중국 포함해서 중국, 일본 포함해서 서방 국가에서의 그런 뛰어난 전문가분들이 같이 하고 싶다고 표명을 해왔기 때문에 아주 모범적인 그러한 관측 사이트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I don't think we can predict a year or a month or even a decade of when the volcano will erupt. But the key is to watch it, to look for changes in the system that might warn us of a change in what's happening beneath Mount Pektu. That's really the key to understand if it will erupt soon. 한없이 평화로워 보이는 백두산 천지 아래 시뻘건 마그마가 요동치는 불의 땅이 있다. 누구도 밝혀내지 못한 미지의 세계. 우리가 백두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30억 년의) 역사가 담겨있는 땅 한반도. 한때는 화산 폭발로 뜨거운 용암이 들끓었던 격변의 땅이었다. 억겁의 신비를 간직한 한반도의 아름다운 자연 풍경. 그 속에 담겨있는 화산의 탄생과 흔적은 무엇일까? 우리 한반도에 남아있는 아주 귀중한 그런 지역입니다. 아직 밝혀내지 못한 한반도 화산의 비밀. 살아있는 화산은 존재합니다. 뭐 향후 분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살아있는 화산이다. 한반도 불의 시대가 시작된다. 철원에서 포천, 연천을 지나는 136km의 물줄기. 큰 여울이란 뜻을 가진 한탄강은 한반도에서 유일하게 화산이 만든 강이다. 한반도의 내륙 한가운데 일어났던 화산 폭발. 그 증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한반도 지질을 연구하고 있는 이윤수 박사. 그는 한탄강을 따라 발견되는 대표적인 화산암 현무암을 주목한다. 돌 표면의 기공들이 용암의 화산가스가 그대로 굳어진 흔적이라는 것. 그 용암이 흐르면서 거기 이제 마그마 내에 가스가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용암이 흐를 때 그 가스들이 이제 불불 올라와서 이런 걸 만들고 그 위에 다시 또 용암이 흐르고 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모양을 만듭니다. 용암이 쌓여 만들어진 현무암 절벽의 높이는 약 40m. 자세히 들여다보면 용암층이 경계를 이루며 3단을 이루고 있다. 주상절리가 촘촘하게 나타나는 것이 제3층으로 지금 현재는 2층, 3층, 그 위에 4층, 그래서 3개 층만 보입니다. 그렇다면 한탄강 용암은 어디에서 흘러나왔을까? 점성이 낮은 현무암질 마그마는 조용히 흐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역의 현무암류도 그 북쪽의 오리산에서부터 조용히 흘러서 이 두꺼운 용암층을 조용히 형성시켜 놨습니다. 추정되는 발원지는 북한 평강군에 위치한 오리산. 철원 평화전망대에서 북쪽으로 내려다 보이는 작은 구릉이 바로 해발 453m의 오리산이다. 수십만 년 전 이곳의 작은 화산 분화구에서 용암이 수차례 분출됐다. 땅속 깊숙한 곳에서 끓고 있던 마그마가 서울과 원산을 잇는 추가룡 구조대의 약한 지각 틈 사이로 흘러나온 것이다. 이때 분출된 용암은 점성이 매우 낮고 유동성이 큰 현무암질.
추가령 구조대의 낮은 지대를 따라 느릿느릿 남으로 흘러내린 용암은 철원을 지나 연천, 문산까지 흐르며 산과 들을 메웠다. 용암은 옛 한탄강도 뒤덮으며 거대한 용암대지를 형성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보다 낮은 용암대지를 따라 다시 새로운 물줄기가 파고 들어왔고 점점 침식되면서 깊은 협곡이 생겨났다. 이렇게 형성된 한탄강은 옛 한탄강 위로 생겨난 새로운 물줄기다. 한탄강 기슭, 뜨거운 용암이 빠르게 식고 수축하면서 생긴 주상절리가 하나둘 떨어져 나가 웅장한 현무암 절벽을 이루고 있다. 우리 남한으로는 한탄강으로 해서 임진강, 중류까지,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평화의 댐, 화천 그 가까이까지, 그리고 북쪽으로는 원산까지, 그렇게 엄청난 양의 그러한 현무암질 용암이 분출이 됐습니다. 수차례에 걸쳐 흘러나온 엄청난 양의 용암. 철원 일대를 지나며 강원도에서 보기 드문 거대한 평야도 만들었다. 용암이 물길을 따라 남쪽으로 흐르며 만들어낸 또 다른 지형. 한탄강의 으뜸 명소 제인폭포다. 18m 높이에서 수직으로 떨어지는 거센 물줄기 아래 30m 너비의 맑은 호수가 자리 잡고 있다. 제인폭포는 현무암 지대에 발달한 작은 호수다. 그 후 오랜 세월 동안 새로 형성된 작은 지류를 따라 주상절리가 떨어져 나가면서 계곡이 만들어졌다. 폭포 양쪽으로는 병풍을 이루고 있는 주상절리들. 그런데 주상절리의 발달 방향이 기이하다. 900도씨의 온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 현무암층이 위에서는 이제 굳어 있지만 밑에서는 한 600도씨까지도 현무암이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절리를 가진 채로 이것이 이런 와류에 의해서 이것이 이렇게 휘일 수가 있습니다. 화산 용암이 빚어낸 절경. 물과 시간이 더해지면서 하나의 작품이 된다. 한탄강 물줄기를 따라 철원과 포천을 향해 내려가는 길. 두 개의 물줄기가 한 곳에서 만나 아우라지를 이루고 있고 합류 지점에는 용암이 만들어낸 독특한 흔적이 남아있다. 그 한탄강 상류에서 막대한 양의 현무암이 제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당시에 흘러왔습니다. 제 왼쪽에 보면은 영평천이 지금 자리 잡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비슷한 위치에 그러한 차가운 물이 한탄강하고 구한탄강과 합류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옛 한탄강을 따라 흘러온 용암은 이곳에서 영평천의 차가운 물과 만나 급격히 식게 된다. 당시 강물 밑에 잠긴 부분의 용암은 베개처럼 둥근 모양을 만들며 움츠러들었다. 차가운 물을 만나게 되니까 사람도 놀랐을 때 몸을 움츠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용암도 차가운 물을 만났을 때 부피를 적게 하기 위해서 둥글둥글 뭉치게 됩니다. 그래서 둥글둥글한 모양이 마치 이제 베개하고 비슷한 모양이라고 해서 베개용암이라고 부릅니다. 베개용암 형성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다. 한탄강에서 채취한 현무암을 멜팅 기계에 넣고 녹여보았다. 1400도가 넘는 고온이 되자 녹기 시작하는 현무암. 완전히 녹은 현무암은 용암으로 변해 있었다. 용암을 경사면에 흘려보내 차가운 물과 만나게 했다. 뜨거운 용암은 물에 닿자마자 빠르게 식으면서 빵처럼 둥글게 부풀어 오르기 시작했다. 용암이 차갑게 식으면서 검게 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겨우 1분 남짓에 불과했다. 용암이 물과 만나면 표면은 빨리 식어 굳지만 안쪽에서 용암이 뚫고 나와 둥글게 회전하며 겹겹이 쌓인다. 이 상태에서 수면이 내려가자 베개 용암이 지상에 노출된 것이다.
물과 만나 빠르게 식은 백예융암. 미처 광물 결정을 만들지 못한 채 검은색 유리질로 변하는 성질을 띠었다. 빠르게 식으면서 나타나는 방사성 구조도 백예융암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특징이다. 오래전 한탄강에 들끓었던 화산이 만든 다른 흔적이 관찰되는 곳. 한탄강의 지류인 차탄천 은대리다. 한쪽 기슭 독특한 현무암 전리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수평 방향으로 발달한 판상 전리다. 한탄강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암석과 지질 구조를 한반도 화산의 탄생과 흔적이 고스란히 담긴 블랙박스다. 암석은 지구의 이제 균형을 맞추는 그런 산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산 활동 같으면 그것은 지각이 불안정한 거거든요. 혹은 그 땅 밑에서 맨틀 밑에서 거대한 마그마가 이제 이곳처럼 올라올 수도 있고요. 이러한 모든 지구의 역사를 암석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약 1억 년 전 격렬한 화산 활동은 한탄강변에 90m의 높은 바위도 만들었다. 현무암들 사이 거대한 습곡 구조를 가진 암석이 눈에 띈다. 석회암이 고온 고압에서 변성을 받아 만들어진 각섬암이다. 단단한 바위가 이렇게 휘어진 원인은 무엇일까? 이 암석이 임진강 습곡대예를 구성하는 암석이고, 이것은 경기지계와 낭림지계가 충돌할 때 약 2억 4,500만 년 전에 충돌한 것으로 학계에서는 알려져 있는데요. 그 무렵에 이러한 지층이 이렇게 거대한 이제 습곡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반도는 2억 4천만 년 전 세 개 대륙과 두 개 습곡대가 충돌해 생성된 땅. 땅덩어리들의 충돌 경계부에 습곡대가 생기는데 낭림지계와 경기지계의 충돌대가 임진강 습곡대인 것이다. 2억 4천만 년 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가장 뜨거웠던 격변의 땅, 한탄강. 가장 젊은 땅이자 위대한 불의 시대가 살아 숨쉬고 있는 한반도 지질학의 보고다. 한반도의 동쪽, 우리나라와 러시아, 일본 열도를 둘러싸고 있는 드넓은 동해바다. 화산이 없었다면 푸른 동해바다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동해가 형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일본 열도가 한반도에서 이제 분리되는 거하고 같은 이제 분리되면서 그 사이에 동해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그 분리되는 그 과정에서 초기에 반드시 발생하는 것이 화산작용입니다. 한반도와 일본은 한 덩어리로 붙어 같은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었다. 2300만 년 전 유라시아판 대륙 지각과 태평양 해양 지각이 서로 충돌해 밀도가 큰 태평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밀려 들어간다. 이때 땅속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이 영향으로 대륙 지각이 확장되면서 일본 열도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지각이 벌어진 틈으로 바닷물이 들어오면서 동해가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 열도나 한반도 주변으로 보면은 그 당시에 화산암들이 상당히 두껍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증거고요. 동해 탄생 이후 불완전해진 지각은 수시로 화산 활동을 일으키며 섬을 탄생시켰다. 당시에 태어난 화산 독도. 약 250만 년 전 깊은 바닷속에서 일어난 수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섬이다. 해저 화산암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그 해수면 근처에서 마그마가 이제 폭발적으로 분출해서 쌓인 그런 웅회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섬이 만들어진 이후에 육상에서 분출한 용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그 화산이 되겠습니다. 수면 위로 드러나 있는 독도는 원래 높이의 1%가량. 해수면 아래에는 무려 2,000m의 화산이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독도 양옆에는 거대 해산이 셋.
독도보다 먼저 생겼지만 오랜 세월 비바람에 깎여 정상부가 평평해진 화산체들이다. 바다 한복판에 화산섬이 생기게 되면 뭐 수천 수만 년 지나면서 이제 이 섬 자체가 파도에 침식이 돼서 결국은 이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이 독도는 통정해산이 되기 직전에 섬으로서 마지막 그 수명을 다하고 있는 상태다. 이제는 동도와 서도 일부만 해수면 위로 솟아있을 뿐 화산재가 굳어져 돌로 변한 응회암들은 비바람과 파도에 깎여 대부분 붕괴되어 99%는 사라진 상태. 어쩌면 수백 년 후 우리가 기억하는 독도는 수면 아래로 영영 사라질지도 모를 일이다. 동해 화산 폭발이 낳은 최후의 섬 울릉도. 가운데가 우뚝 솟아있고 사면이 가파른 돔 모양의 종상 화산이다. 해안가 일대에는 초기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해식 동굴을 비롯해 독특한 화산암들을 만날 수 있다. 울릉도는 아주 지형이 좀 가파르고 좀 그렇죠.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울릉도 이 해안에 나오는 이 현무암이 지면을 따라서 천천히 흐르는 뭐 그런 용암이 아니고 아마도 육지에서 분출한 용암이 바다로 유입을 하면서 삼각주 비슷하게 그런 지형을 만들면서 만든 그런 암태가 되겠습니다. 화구에서 폭발한 용암과 분출물들이 높고 가파르게 쌓여서 만들어진 울릉도. 2000m 해저에서 솟아오른 것을 감안한다면 총 3000m의 거대한 해산이 된다. 그렇다면 높은 해산을 만든 화산 폭발은 어디에서 일어난 것일까? 울릉도 최고봉은 해발 984m의 외륜산 성인봉. 하지만 성인봉은 분화구가 아니다. 들쑥날쑥한 외륜산 한가운데 움푹 꺼져 있는 커다란 분지. 이곳이 울릉도의 분화구 나리분지다. 남북으로 2km에 달하는 나리분지는 울릉도 유일의 평야지대. 흔히 보이는 분화구와 달리 분화구가 함몰에 만들어진 칼데라. 이 안에서 사람들은 집과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다. 한라산 백록담이라든가 뭐 성산일출봉의 분화구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렇게 밋밋한 어떤 사발 같은 모양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분화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나리분지는 그런 분화구가 아니고 칼데라라고 하는 지형입니다. 칼데라 외벽에는 가파른 외륜산이 남아 있어 칼데라 원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칼데라는 어떻게 형성됐을까? 170만 년 전 화산 폭발로 마그마가 있던 공간은 텅 비어버리자 정상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함몰한다. 이때 생기는 커다란 분화구가 칼데라다. 칼데라가 형성된 나리분지 위로 눈비가 내리면 지하로 스며들면서 화산층이 저장하고 있다가 흐르며 다시 지표로 솟아오른다. 이렇게 솟아오른 용출수가 곳곳에 고여 있어 섬 주민들의 주요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표적인 지역이 송곳산 계곡 해발 390m, 추산 용출수다. 이곳에 모이는 하루 용출량 15,000톤. 비가 오지 않아도 1년 내내 물이 용솟음치고 있다. 나리분지에 이런 땅들은 마사토로 이루어져서 굉장히 부속층으로 되어 있어서 물들이 잘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다 눈이 많이 오니까 그 눈들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고요. 다시 이것들이 물들이 바깥으로 이제 해안가로 빠져나가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그렇지 않고
해안가로는 물들이 빠져나가지 않고요. 이렇게 산 중간에 이런 식으로 용출이 됩니다. 용출수는 화산이 준 고마운 선물인 것이다. 화산이 낳은 섬 울릉도에는 다른 지역에선 볼 수 없는 화산 지형이 관찰된다. 나리분지 북서부 538m 높이로 솟아있는 알봉이다. 알봉은 칼데라 분화구 안에 솟아있는 또 하나의 중앙화구. 분화구 안에 분화구가 있는 이중 화산은 한반도에서 울릉도가 유일하다. 지난 2만 년 동안 울릉도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은 최소 5번, 각기 다른 규모와 형태의 폭발이었다. 그때마다 울릉도는 과거와 다르게 변해갔고 마지막 분화는 알봉을 탄생시켰다. 알봉은 울릉도의 마지막 화산 폭발이 남긴 증거. 그렇다면 가장 큰 화산 폭발은 언제 일어났을까? 이 12,000년 전 분출은 뭐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뭐 백두산의 그 1,000년 전 분출에 버금갈 정도의 그런 큰 분출을 일으켰습니다. 5번의 분화 가운데 가장 강력했던 화산 폭발이 일어난 것은 12,000년 전. 당시 하늘로 솟구친 화산재는 성층권까지 치솟았고 일부는 바다 건너 일본 규슈까지 날아가기도 했다. 사실 울릉도 화산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국내에서 연구가 본격화된 것도 2000년대 이후부터다. 나리분지 신령수에서 남동쪽 계곡. 손영관 교수는 이곳에서 60m 두께의 새로운 화산재층을 발견했다. 놀랍게도 이 화산재층에는 울릉도에서 최근 일어났던 5번의 분화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보면 다 이제 이게 부석으로 된 암석이거든요. 이 부석들이 결정적 단서. 그 부석으로 주로 이루어진 그런 뭐 음회암층이 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총 5개의 그 분출 단위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19,000년 전에 분출한 그 부석층이 이제 제일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000년 전에 분출한 그 부석층이 이 절벽의 꼭대기 부분에 나오는데 부석 속에 화산 규모와 분출 성분 등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부석에 담겨 있는 놀라운 사실. 지금 이 앞에 보시는 거는 이제 5,600년 전에 분출한 부석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그 밝은 색의 부석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이렇게 이제 색깔이 검은 이제 부석이 나중에 터져나오게 됩니다. 부석을 분출시킨 울릉도의 마지막 화산 폭발은 불과 5,600년 전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지질학적으로 10,000년 이내에 폭발한 기록이 있다면 살아있는 화산으로 분류한다. 5,600년 전 분화한 울릉도는 아직 살아있는 화산인 것이다. 그렇다면 울릉도가 살아있는 화산이라는 다른 증거는 없을까? 따뜻하다. 진짜 따뜻해요. 온천수는 나오지 않는 울릉도. 그런데 물의 온도를 측정해보니 무려 23도에 달했다. 차가워야 할 지하수가 왜 따뜻한 것일까? 최근 울릉도에서 측정된 지열도 최소 63도에서 최대 99도까지 나타났다. 육지 평균 지열보다 4배나 높은 수치. 지난해 5월 국제과학잡지에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실렸다. 스위스 연방공대 연구팀이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진파를 분석한 결과 울릉도 지하 100km 지점의 온도가 주변보다 훨씬 높고 지진파 속도도 약 20% 정도 느려졌다는 것이다. 추정되는 저속도 원인은 마그마방. 울릉도 지하 100km 지점에 폭 300km에 달하는 마그마방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이 동해의 남부 지역의 그 지하 100km 정도 되는 지점에 그 멘틀 암석이 상당히 그 뜨거운 상태로 주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무르게 좀 연약해진 상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바꿔 말하면은 이 지역에서
언제든지 새로운 마그마가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그 새로운 또 화산 활동이 또 시작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하수를 데울 만큼 땅속 지하에 뜨거운 여론이 살아있고 불과 5,000년 전 폭발한 화산이 존재하는 울릉도. 그렇다면 백두산처럼 화산 폭발의 가능성은 없는 걸까? 최근 연구에 따르면은 그 만년 이내에도 수차례 그 폭발적인 분출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 생화산의 범주에 들어가는 화산이다. 그리고 뭐 향후 분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살아있는 화산이다. 그 죽은 화산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분출할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그런 화산이다. 그렇기 때문에 화산 전조 현상이 나타나는지 뭔가 좀 관측도 일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죽어 있는 줄 알았던 화산. 그러나 한반도 화산은 살아있고, 이는 한반도가 살아있는 땅이라는 증거이자 불의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는 반증. 우리가 한반도 화산을 주목하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파란 하늘과 쪽빛 바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섬 제주는 물과 불이 격렬한 반응으로 완성된 화산섬이다. 화산이 만든 대자연의 작품이다. 거대한 화산탄이 날아와서 여기에 박혔다는 겁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다채롭고 독특한 지형들. 겹겹이 쌓인 시간 속에서도 태초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만약에 화산 활동이 없다면 마치 그 달처럼 황량한 그 행성으로 이렇게 변해버릴 것입니다. 화산이 빚어낸 신비로운 섬. 제주의 탄생 비밀을 밝혀본다.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제주. 하늘과 땅이 만나서 이룬 연못 천지연 폭포는 제주의 대표 명소다. 높이 22m의 기암절벽 아래로 쏟아져 내리는 하얀 물줄기.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기에 손색이 없다. 천지연은 용암이 굳어 생성된 폭포. 윗부분은 단단한 용암층이 자리 잡고 있다. 천지연 폭포는 제주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폭포고요. 이제 천지연 폭포를 구성하는 암석은 크게 이제 상부는 용암, 하부는 이제 서귀포층이라는 퇴적층입니다. 서귀포층은 화산 폭발 당시 쏟아진 분출물들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층. 제주 전역에 분포하지만 화산층 가장 아래에 형성돼 있어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천지연 폭포에서 서쪽에 위치한 해안가, 50m 높이에 달하는 서귀포층 일부가 땅 위로 솟아올라와 있다. 파도의 영향으로 절벽에서 떨어져 나온 암석 덩어리들, 서귀포층 해류 화석들이다. 태초의 제주는 해양 생물이 살던 얕은 바다였다. 약 180만 년 전 바닷속 약한 지층에서 마그마가 뚫고 솟아올라 차가운 물과 격렬히 반응하면서 화산 분출물들이 해양 퇴적물과 함께 섞이기를 반복하면서 서귀포층이 형성되었다. 이후 계속된 화산 활동으로 용암이 그 위를 덮으면서 제주도 지하에 자리 잡은 서귀포층. 약 40만 년 전 단층 활동이 일어나면서 일부가 이렇게 솟아오른 것이다. 그로 인해 세상에 드러난 서귀포층 회류 화석들. 초기를 비롯해 성게, 산호, 유공충 등 100여 종의 해양 생물들이 화석화되어 박혀있다. 이들은 제주도의 형성 과정과 당시의 해양 환경을 간직하고 있는 결정적 증거였다. 이 조개들은 지금은 이제 거의 멸종된 조개들이고요.
이제 북녘가립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종입니다. 이 서귀포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상당히 따뜻했던 그런 환경을 이제 지시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화석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검은색 알갱이들 막 들어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서귀포층이 만들어질 당시에 물속에서 분출한 그런 화산의 조각. 이런 서귀포층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제주를 여행하다 보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고 꼭 한 번은 들르는 아름다운 명산. 제주도의 상징 한라산이다. 남한에서 가장 높은 해발 1950m. 정상 한가운데 흰 사슴이 떼지어 물을 마시는 곳 백록담이 우뚝 솟아있다. 메말랐을 때에는 분화구로, 물이 고여있을 때는 산정호수의 모습으로 그 변화무쌍함을 뽐낸다. 백록담은 직경 550m, 깊이 108m의 타원형 분화구다. 백록담의 동쪽 능선, 뾰족하고 거친 표면을 가진 검은색 암석들이 곳곳에 퍼져 있다. 조면암과 현무암의 성질을 같이 가지고 있는 조면현무암이다. 용암이 분수처럼 쏟아져 내려서 경사가 아주 급한 곳을 따라서 세차게 흘러가다 보면 표면이 찢어지거나 깨지면서 이렇게 거친 구조의 조면현무암이 형성된다. 지금 보시는 돌은 백록담의 동쪽에 분포하는 조면현무암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 표면이 아주 거친데 이러한 특징은 백록담 마지막 분출이 마치 용암 분수와 같이 뿜어져 나와서 그 기존에 있는 그 어떤 스코리아, 그러니까 분석구 위를 급하게 흘러가면서 만들어진 구조가 되겠습니다. 약 180만 년 전 뜨거운 마그마가 바다의 약한 지층을 뚫고 솟아올랐다. 마그마가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자 높은 온도차를 보이며 강력한 수중 폭발이 일어났다.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쌓여 용암대지와 한라산을 만들어 나갔다. 2만 5천 년 전 한라산 정상에서 조면암질 마그마가 다시 흘러나오면서 지금의 백록담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백록담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인다. 백록담 서쪽에 조면암질 같은 경우는 폭발적으로 분출하기보다는 용암이 서서히 분출해서 돔을 형성했다면은 백록담의 동측 부분은 조면암 이후에 좀 더 강렬한 폭발을 일으켜서 많은 화산 파편들을 분출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둥근 형태의 화구호를 만들고 지금의 백록담 형태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백록담 서쪽은 조면암으로 이루어진 돔 형태. 심한 풍화 작용으로 깎이고 떨어져 나가 급경사와 주상절리가 발달되어 있다. 수직 모양의 기암 괴석들이 마치 병풍처럼 둘러쳐 있는 모습. 경관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병풍바위다. 주상절리는 용암이 냉각 수축하면서 수직 방향으로 발달하는 돌기둥. 1200여 개가 100m 높이로 서 있는 모습은 기이한 절경을 만들어낸다. 500의 불제자가 서 있는 모습 같다 하여 500나한이라 불리는 기암괴석. 백록담의 매력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반면 서쪽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한 백록담의 동쪽. 완만한 지형과 오름들이 넓게 형성되어 있다. 상반된 백록담의 두 얼굴. 그 이유는 암석에 함유된 이산화 규소 때문이다. 조면암과 현무암을 직접 녹여 성질을 비교해봤다. 멜팅 기계에 두 암석을 각각 넣고 1500도씨의 높은 온도로 녹인 뒤 용암 형태로 만들었다.
이산화규소 함유량이 적은 현무암은 점성이 낮아 빠르게 흐르지만 이산화규소가 많은 조면암은 점성이 높고 유동성이 적었다. 물을 만날 때도 현무암은 매끈한 검은 유리질로 변하는 반면 조면암은 거칠고 기공이 많은 표면으로 변했다. 조면암과 현무암을 1500도씨의 굉장히 높은 고온에서 동일하게 녹이고 같이 식혀봤을 때, 응고시켰을 때 현무암과 조면암의 점성의 차이를 알 수가 있었는데요. 현무암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굉장히 매끈한 상태로 응고가 되고 조면암의 경우는 이렇게 기공이 많은 단면의 형태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 차이를 보더라도 현무암의 경우가 점성이 매우 낮아서 잘 흐르는 상태로 녹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한라산 화산이 마지막으로 분출한 때는 언제였을까? 한라산 생성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지난해 9월 백록담에서 최초로 대규모 시추 작업이 진행됐다. 6군데의 구멍을 뚫어 용암이 굳은 뒤 쌓인 퇴적물을 채취해냈다. 한라산의 연대 측정은 1990년대 일본과 국내 학자들의 연구가 마지막. 30년 가까이 지나서야 한라산 화산의 정밀 연구가 시작된 것이다. 분석을 담당한 곳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백록담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 분석이 한창 진행 중이다. 육안으로 보기에도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흙 색깔들. 밀도 분석 기계와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 등을 통해 백록담 나이가 분석됐다. 그 결과 백록담 분화구 지하 30m 지점은 19,000년 전, 지하 16m 지점은 14,000년 전에 각각 형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저희 데이터를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과거 2만 년 전부터 약 10,000년 전 사이에 굉장히 화산 활동이 제주도에서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라산 탄생의 비밀을 밝히는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 단계. 베일에 가려져 있던 화산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까? 해 뜨는 오름으로도 유명한 성산 일출봉. 푸른 바다 위에 떠있는 180m의 분화구, 99개의 봉우리들이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마치 왕관 같다. 성산 일출봉구와 물과 불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합작품. 지금 보시는 바다, 이 얕은 바다 속에서 화산이 분출해서 폭발적으로 화산이 터져서 가루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만들어진 화산체고요. 용암 분출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화산 분출입니다. 이런 것들을 수성 화산 분출이라고 부릅니다. 1000도가 넘는 뜨거운 용암은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 격렬한 폭발을 일으키며 거대한 수증기 기둥을 형성합니다. 이때 폭발한 화산지들은 수증기 기둥과 함께 무너졌고 물을 머금어 축축해진 화산지는 화구 주위에 가파르게 쌓였다. 모래성을 쌓을 때 축축한 모래성을 좀 더 가파르게 쌓을 수 있죠. 이제 마찬가지로 수성 화산도 물의 함량에 따라서 축축한 상태로 터져 나오면 상당히 급한 경사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체 자체가 상당히 이제 가파른 모양을 만들고요. 이런 것들을 지질학적으로 응회구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경사진 북서쪽을 제외하고 삼면은 모두 가파른 절벽 상태. 화산체 대부분이 바람과 파도에 의해 정상부와 사면만 남았다. 덕분에 화산체 속의 지층 단면은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분화구 내부부터 가장자리 지층까지 화산재가 겹겹이 쌓인 퇴적 구조. 수성 화산의 분출 당시 모습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보기 드문 지형. 한라산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되어 지질학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화산과 시간이 빚어낸 작품들. 중문 해수욕장에서 서쪽 끝 지점에도 화산이 만든 비경 하나가 숨겨져 있다. 바로 갯각 주상절리대.
최대 높이 40m에 약 1km 길이에 달하는 거대한 돌기둥들이 펼쳐져 있다. 화산이 바닷물과 만나면서 굳어진 육각기둥들, 당당하게 그 위용을 뽐내고 있다. 객각 주상절리대 앞에는 큰 자갈들이 깔려 있어 걸어다니며 화산의 위용을 직접 느껴볼 수 있다. 주상절리는 물하고 상관없이 공기 중에서 천천히 식을수록 주상절리가 선명하고 깨끗하게 나옵니다. 용암의 양이 적거나 또 용암의 양이 적으면 빨리 식죠. 그럼 주상절리가 되게 작아요. 작고 규칙적이지 않은데 용암의 양이 많을수록 천천히 식기 때문에 규칙적인 전리들이 잘 발달합니다. 그래서 여기 중문에 있는 이 주상절리들은 되게 규칙성을 잘 가지고 있어요. 객각은 아름다움과 위용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 동쪽에는 주상절리 절벽 사이로 해식 동굴이 발달돼 있어 색다른 풍경을 만날 수 있다. 주상절리가 전 세계적으로 흔한 지형이긴 하지만 이렇게 연장성 있게 선명하게 잘 나오는 곳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제주도에서는 그 용암에 대한 이해 또는 지질학적인 그런 가치를 설명하고 또 직접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쪽 해안은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또 다른 화산의 흔적을 만날 수 있는 제주도 수월봉. 해안 절벽 아래 1.5km로 이어져 있는 단면이 눈길을 끈다. 화산 폭발 당시 분화구에서 쏟아져 나온 분출물들이 70m 두께로 겹겹이 쌓여 완성된 퇴적층이다. 수월봉은 일출봉과 똑같이 수송 화산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화산체. 화산 폭발과 그 진화 과정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대한 흔적들이다. 화수의 난류가 흘러가면서 쌓은 거대한 층리. 감탄을 자아냈다. 화산이 분출할 때 우리 이제 그 사막에 폭풍이 막 밀려오듯이 엄청나게 많은 이제 뭉게구름들이 화산재로 가득 차 있는 뭉게구름들이 흘러옵니다. 그러면 이 흘러나오는 동시에 퇴적물이 계속 쌓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층리가 발달한 퇴적층을 만들 수 있는 거죠. 18,000년 전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터져나온 화산재들은 모래폭풍처럼 하늘로 치솟았다가 최대 수백 미터 속도로 쏟아지며 층층이 쌓였다. 때론 화산탄들이 엄청난 속도로 떨어지며 하구 주변에 박히기도 했다. 화산탄은 화산 폭발 때 튀어나와 박힌 암석 덩어리. 무게가 무겁다 보니 멀리 가지 못하고 화구 가까이에 가득 박혀 있다. 화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화쇄 난류에 의해 쌓이고 깎인 사침리가 발달되어 있다. 탄난 구조도 흔하게 발견돼 당시 화산 폭발이 얼마나 격렬했는지 짐작해야 한다. 보시면 이제 화산탄의 모양이 이렇게 이제 박혀 있죠. 화산탄이 이쪽에서 날아온 게 아니라 이쪽에서 날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닷가 방향에서 이렇게 날아와서 쌓인 거예요. 화산탄 방향을 따라간 곳은 바다 한가운데 오랜 세월 해수 침식으로 사라진 것이다. 그렇다면 거대한 화산체는 얼마 동안 만들어진 것일까? 직접 이 화산체가 분출하는 거 저희가 이제 목격을 할 수는 없고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 일본이라든가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에서 분출하는 화산을 보면 실제로 이제 섬 하나, 수월봉만한 섬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불과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수월봉도 불과 짧은 일주일 이내에 짧은 기간 동안 만들어졌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화산의 속살을 그대로 간직한 수월봉은 살아있는 화산학 교과서다. 제주는 섬 자체로 거대한 화산 박물관. 그렇다면 제주의 마지막 화산 폭발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 송악산도 물과 불이 만나 탄생한 수성 화산체. 해안 절벽에는 수월봉과 똑같이 화쇄 난류로 만들어진 수만 겹의 퇴적층이 쌓여 있다. 그러나 송악산과 수월봉이 다른 한 가지. 일단 송악산은 일출봉이랑 수월봉과 비슷하게 화산재로 만들어진 화산체입니다. 하지만 송악산은 정상 분화구에 용암이 채워져 있고요. 그 위에 다시 분석구라고 하는 화산체가 하나 더 존재합니다. 송악산은 분화구 안에 다시 화산이 폭발해 생성된 이중 화산. 수성 화산 폭발이 끝나고
분화구 안에서 마그마가 다시 올라와 용암호가 만들어졌다.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솟아오른 마그마는 자체 폭발을 일으키며 작은 화산체인 분석구를 만든 것이다. 송악산 정상의 분화구 안에는 2차 폭발을 일으켰던 분석구와 화산재가 쌓인 흔적이 남아있다. 그렇다면 송악산 화산 폭발은 언제 일어난 것일까? 송악산이 제주도 가장 젊은 화산입니다. 제일 마지막 화산 분출의 이제 결과물입니다. 3000년 전까지도 불타올랐던 제주도. 폭발 모습을 사람이 지켜보진 않았을까? 송악산에서 2km 떨어진 사계리 해안. 조류 발자국을 비롯해 다양한 척추동물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다. 이들과 함께 발견된 사람 발자국 화석. 발자국 아래 퇴적층을 분석한 결과 화산 분출 시기는 3700년대 전후. 당시는 청동기 시대였다. 그렇다면 송악산 화산 폭발을 현생 인류가 지켜본 것은 아닐까? 제주도 화산 활동이 계속됐다는 사실은 1000년 전 고려시대 고문원에서도 확인된다. 일출봉 그리고 송악산과 같은 화산체들은 1만 년 이내의 연대들이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과거 가까운 시기에 제주도에 많은 화산 활동이 있었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주 동부 중산간 지역. 울퉁불퉁 솟아있는 오름이 펼쳐져 있다. 산이 검게 보일 만큼 숲이 깊다는 검은 오름. 오랜 세월 수많은 오름 중 하나에 불과했던 존재였다. 그런데 검은 오름의 땅속에 화산이 숨겨놓은 신비로운 지하왕국이 발견됐다. 바로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 검은 오름에서 흘러나온 용암이 북쪽 중산간 지대를 지나 해안까지 13km를 흐르며 만든 10여 개의 용암 동굴들이다. 제주도 중산간에 있는 검은 오름은 그 분출하는 과정에서 분석구를 하나 만들고요. 그 이후에는 용암이 천천히 분출하게 되는데 이렇게 분출한 용암들은 해안으로 흘러가면서 그 내부에 용암 동굴을 형성하게 됩니다. 약 30만 년 전 검은 오름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용암의 양은 엄청났다. 낮은 지대를 따라 해안으로 흐르던 용암은 지하로 스며들어 땅속에서 다시 흘렀다. 빠르게 흐르던 용암이 모두 빠져나간 후 빈 공간이 식으면서 동굴이 형성됐다. 검은 오름 용암 동굴계 가운데 일반인에게 공개된 동굴은 만장굴뿐. 하지만 입구에서 1km 구간만 개방되어 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지하세계. 총 길이가 7.4km에 최대 폭은 23m에 달하는 만장굴은 세계에서 가장 길고 큰 규모의 용암 동굴이다. 젓갈색의 동굴 벽면. 동굴 안에 흐르던 용암의 흔적이 용암 유선으로 남아있다. 용암 벽면의 상부 쪽은 상대적으로 매끈하면서 가로로 줄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용암 유선이라고 해서 용암이 흘러갈 당시에 용암의 높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부의 용암 표면의 온도는 1130에서 50도 그 사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온도가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용암 동굴이 한번 형성되면은 공기와 차단되기 때문에 그 높은 온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지표에서 용암이 흘러갈 때는 한 5도에서 6도 정도 1km로 흘러가면서 떨어지지만은 용암 동굴로 흘러갈 때에는 1km로 흘러가면서 0.5도에서 1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용암이 아주 고온의 상태로 아주 먼 곳까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특징을 보입니다. 용암 동굴 내부는 화산 활동의 흔적이 화석처럼 그대로 살아있다. 만장굴 바닥면에 뚜렷하게 보이는 화산 흔적은 밧줄 구조다. 솟아나온 용암의 겉이 먼저 굳고 흐르는 방향대로 밀리면서 밧줄 모양의 주름을 만든 것이다. 동굴 천장에서 떨어진 낙석이 용암과 함께 흐르다 굳어진 거북바위.
천장에서 떨어진 종유와 석순이 맞닿아 하나가 된 7.6m의 용암 석주는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실로 엄청났을 용암의 위력, 동굴 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 다른 동굴에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형태도 보인다. 2층 구조로 된 용암 다리다. 만장굴에서만 발견되는 진귀한 풍경이다. 이러한 2층 동굴은 그 특징적으로 좁은 곳에 이렇게 용암의 다리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용암 다리들은 용암의 좁은 부분을 채웠던 용암이 그대로 굳어서 남아 있고, 용암이 수위가 낮아지면서 점점 아래쪽에 하나하나의 층들을 만들면서 형성되어지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굴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용암이 채워지고 그 밑을 깎으면서 층이 형성되고 그 층이 용암교의 형태로 남은 것이다. 제주도가 동쪽과 서쪽으로 아주 완만한 지형을 가지는 용암 대지를 이루고 있는데, 지금의 제주도가 그러한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은 만장굴과 같은 용암 동굴을 통해서 용암이 흘러가면서 그런 지형이 형성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직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화산 지형들. 뜨거운 용암과 오랜 세월이 빚어낸 대자연의 숨결이었다. 수백만 년을 거쳐 불과 1000년까지도 불타올랐던 한반도. 지금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듯 보이지만 한반도 화산은 살아있다. 그리고 곳곳에서 포착되는 이상 징후. 세계가 한반도 화산에 주목하고 있다. 한반도 지하에서 확인된 마그마의 존재, 심상치 않은 화산 폭발의 가능성, 불의 시대는 다시 올 것인가? 재앙과 축복, 화산의 두 얼굴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지. 그것이 현재 살아있는 화산 한반도에 살아가는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다.